있습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10일 월요일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장 움직임은 일단 약세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4대 이동통신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을 다른 핸드폰으로 교환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AT&T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을 판매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4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키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안정시켰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이 같은 악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165만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3%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2%대 조정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3% 밀리는 것 떼고는 다른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0.3% 떨어진 2047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으로 시작합니다. 676.02포인트대 기록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에 쏠렸던 매기가 좀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오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로메드, 로엔, 코미팜, 컴투스 등이 상승하고 있고요. CJ 이네넴과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미약품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0.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를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에서는 이 바른손 ENA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이후로 오늘도 강세고요.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LNF 등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G3BNT가 0.2%대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으로 가보면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스코가 1.9%대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을 만회하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요. 3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세아베스틸, 영풍, 영흥철강 등도 강세고요. 화학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금호타이어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6%대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는 운송업종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금융주,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비금속 업종이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표비님, 지금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보이나요? 네,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근데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판매 중단 때문에 삼성전자가 3% 하락을 한다.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올랐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네. 지금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동안 그룹주에 대해서 쏠림 현상,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일단은 키 맞추기를 먼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갭, 그룹주들에 대한 상승 갭의 갭 메우기 장세가 일단은 시장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쏠림 현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소외받았던 화장품 제약이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좀 쉽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가 좋네요.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대형주 중에서 포스코, 남선 알미늄, 고려 아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영품까지 1%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업종의 반등이 좀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밀리면서 화장품이 같이 밀리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지수의 하락폭은 더 컸었거든요. 상대적 소외감이 컸었는데 그쪽에서 일단 오늘 아침 시장의 분위기는 키 맞추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2.6%로 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0.56%, 그다음에 한국콜마도 1.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도 1.5% 상승하고 있네요. 제약바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아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약보합으로 살짝 방향을 좀 트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대웅제약이 1.8%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 제일약품, 신풍제약, 우선주, 유한양행, 보령제약이 1% 이상의 좀 전반적으로 빨간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도 그동안 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일단 사조 대림이 10%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원 F&B, 대한제분, 무학, 서울식품 등이 1% 이상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업종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금수 아까 포스코 철강 업종이 좀 많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서도 포스코 캠텍이라든가 동양시멘트, 유진기업이 빨간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그다음에 담배 업종에서 동우, 네이처셀, 동우는 5%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으로 네이처셀, 이지바이오 등이 1% 이상. 코스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철강과 음식료 업종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화장품 업종과 바이오 업종에서도 모처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쏠림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김성훈 팀장님께서는 네. 지금 증시의 움직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의 하락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돌아 나가야 될 자리에서 오늘 개파락 이후에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장 초반 신한금융 창구와 그 시티그룹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좀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뭐 미국 소나타 엔진 무상 수리 그리고 그런 결정이 이미 나왔던 뉴스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에어백 결함에 대해서 검찰 고발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글쎄 과거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 이면에 또 다른 뉴스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4%, 현대차 3% 가까이 밀리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0.7%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인덱스 중심으로 그동안 몰아나섰던 펀드와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 변화될 가능성도 높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바이낸스가 3%, TCK, 코믹팜, 홈캐스트 같은 종목들이 1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하락한 쪽 보면 두산그룹주들,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5%, 두산이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두산 밥켓 상장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일봉상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좀 회복을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좀 급등하는 개별주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사조대림, MG메드 같은 종목들이 17, 18% 올라주고 있고요. CJ E&M 밑에 있는 넷마블이 이제 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넷마블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YJM 게임즈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도 오늘 12%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론텍 주당 2주의 무상 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맞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흐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와 현대차가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히거나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수급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동안 못 갔었던 섹터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시장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급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고민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출발하고 있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기록을 합니다. 508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분 지나가지 않았는데 508억 정도면 상당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쪽으로 기관은 매도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죠. 현재 1,000억 이상 다소 큰 폭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선물 시장 지금 그래서 약세를 기록합니다. 코스피 200이 0.7%, 12월 물은
0.75%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투자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은 주식창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검색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조회수 순위입니다. 오늘 조회수 순위 1위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한미약품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상 조회수는 1위가 한미약품, 2위가 셀루메드, 3위는 삼성물산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시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대 김민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최근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전주의 서울 환시일 같은 경우에는 하드 브렉시트 우려로 인해 파운드화가 6% 가까이 폭락하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1117원대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유입됨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되었었는데요. 이후 글로벌 환시 같은 경우에는 9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NDF 역외 환율의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매도 신호 발생. 0.05원 상승한 1115.75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하락 출발해서 현재 111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달러 강세를 일부 제한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용지표 예상치 하회에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며 금리 인상 경계감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롱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월 내고 매도 물량 신호 등의 발생. 요인이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TV 토론 결과가 지난번과 같이 클린턴 후보가 우세할 경우에는 일부 위험 자산 선호 심리 회복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네, 전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미국 경제 지표 개선 그리고 이제 ECB 테이퍼링 이슈 등으로 인해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내 채권 시장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10년 금리 기준으로 전주 대비 10bp 정도 상승하며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후 주말 동안 미국 고용 지표는 헤드라인 지표는 부진했으나 임금 증가율이 상승하며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또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 따라 일시적으로는 미국 10년 금리가 1.76%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금리 인상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소폭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3년 선물을 기준으로 오틱 상승 출발해서 현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하락세로 마감한 미국 금리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는 이제 주요 이벤트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간의 금리 인하 스탠스 차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 룸이 남아있다고 언급을 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살려놓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10월 수정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하 소수 의견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장일치 동결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금리 급등 충격 나타날 수 있겠으나 추세적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반등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움직임까지 미래에셋대 김민형 연구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제약 바이오주 실적 시즌 대응 전략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시작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침체가 됐습니다. 사실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4분기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주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기대가 컸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냉각이 됐지요. 실적 시즌 제약 바이오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한미약품의
어떤 그 늑장 공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공시 순서가 바뀌었다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공시 순서와 맞물린 그리고 대량의 공매도 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뭐 수급으로 종목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수급으로 종목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뭐 그걸 다 차치하고서 자, 모든 라이센스 아웃, 즉 파이프라인이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끝까지 가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대감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중간에 파기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갔었던 그 배경에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은 열광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파기가 된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불확실성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방 쪽으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미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종목, 특히나 이 라이센스 아웃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나 이미 진행이 되어서 임상을 실시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절대로 손절을 하거나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일단 현재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임상 2상이 아닌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시장은 조금 더 종목을 압축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숫자가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지트리비엔티와 HLB, 이 두 종목, 앞서 두 종목,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 총 4종목 정도로만 일단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제약바이오주 분명히 그 나름의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와서 손절을 하고서 다른 종목을 따라간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탈까요? 추가 매수를 할까요? 또 그것도 아니겠죠. 왜냐면은 시장에서 소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만 일단은 가져가신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홀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돼.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피비님은 제약바이오주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겁한 말 2개를 꼽아라 한다면은 떨어질 때 사라, 조정받으면 사라라는 말과 반등 주면 파세요라는 말이 가장 비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반등을 준다면 이번에 반등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자리가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포트를 많이 비웠어요. 그런데 이제 연기금에서 이쪽 포트를 비우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포트를 비우면서 문매를 많이 맞았죠. 거기서 연기금까지 매도 가세하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소해지한 포트를 다시 담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해놨는데 큰 그림 속에서 바이오 비중을 크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림은 아직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닥권에서 다질 수 있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라이센싱 아웃, 대박의 라이센싱 아웃이 하나가 좀 터져줘서 이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바뀔 수 있는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거나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될 때 바이오 업종에 대해 다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지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까지는 바이오 업종이 좀 그 박스 안에서 지루한 기간 조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어떻게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다고 손절매를 하시기는 조금 어렵다라면 이번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못하겠지만 그 반등할 때 일부 매도 정도를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신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가장 쉬운 거고요.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이점을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가격대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또 한 번의 어떤 투매가 나온다면 그 투매는 받아야 될 투매다라는 얘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 기관들과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투매 물량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문제는 그러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동성을 과연 내가 잘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을 먼저 하시고 나서 좀 분할로 들어가신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한 번의 바닥 어떻게 잡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아프를 포함한 제약바에 분명히 싼 건 맞습니다. 진입해서 지금 가지고 사서 뭐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분명히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올 상반기나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뭐 큰 폭의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이시라면 조금 비추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안에 받을 심적 고통이 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바이오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장기 플랜을 심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면 지금은 저는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산밥켓의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때문에 아까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주식장 상위에도 랭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계시고 지금 4.9% 가까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밀리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3%까지 밀렸지만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하반기에 IPO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옆에 이제 바로 두산밥켓 상장 이슈가 지금 일단은 상장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주 말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6일, 7일 수요 예측이 있었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가 41,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그 공모가 예상 공모가가 그 하단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단 두산그룹에서는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희망밴드 하단에서 이 공모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현장대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한번 연기를 해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재점검을 해보자라고 연기를 할 것이냐를 주말에 좀 모여서 긴급한 회의를 하는 모습을 가졌고 결국 오늘 상장을 일단은 철회를 했습니다. 1개월 내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에 대해서 1개월 안에 이것을 발표하겠다라고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다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11월 아니면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자, 왜 미뤄졌느냐? 네, 일단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고평가 논란이겠죠. 자, 두산밥켓이 41,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두산의 입장은 두산밥켓의 가치가 해외 건설기계 업체인 미국 캐터필러와 일본 고마츠사의 올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PER 배수를 그 해외 기업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PER 25배 정도 수준을 줬더니 충분히 이 정도 주가가 나올 수 있다. 자, 이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미니 굴삭기와 중소형 건설 장비 업계에서 북미 시장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시장의 높은 성장력까지, 성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이 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입장가요. 근데 실제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기관들은 국내 기업종 평균 PER이 12배, 13배, 높게 줘봐야 14배인데 25배 준다라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모 물량이 모두 구주 매출한 점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가가 높게 너무 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상반된 모습 속에서 결국은 답을 찾지 못했다. 자,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산그룹에 대한 예. 신뢰를 일단 잃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일단 아침에 시작폭은 낙폭이 너무 크지 않았나라는 사실 생각도 있었어요. 일단은 빠르게 어쨌든 지금 완전히 철수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다시 그것이 1차적으로 늦춰진 것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일단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은 오늘은 양봉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일단은 재상장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이후에 재상장이 됐었을 때 두산그룹 쪽에서 원하는 그 가치를 다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양봉은 만들었지만 글쎄요.
이 두산 인프라코와 두산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으로 내보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8% 여전히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중소형주로의 매기 확산,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적 시즌에는 중소형주를 좀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다시금 강세를 시현을 하는데 중소형주 한 번도 최근에는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더 많이 오고 있는데요. 김성훈 팀장님은 중소형주로의 매기 확산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자가 꺾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일단 오늘 전자가 3.8% 밀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일단 장 초반에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조금 바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시소 전략 어떤 그런 만약 전자가 안 된다라면 걔네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엘리어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갭상승과 갭하락을 반복하면서 뉴스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주가들이 나온다라면은 결국 추세를 잡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전자가 아예 추세를 했다가 좀 잡아버리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은 완연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두가 다 해피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중소형 장세가 바로 오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에 대한 성장률이 다 했다라는 어떤 그런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돈은 아무리 잘 벌어도 면세점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과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면 여기에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못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의 어떤 돌발 이슈가 변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건 OLED밖에 없다. 그래서 AP 시스템이 다시 한번 좀 신가를 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보고 AP 시스템을 추가 매수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질문 자체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언제쯤 될 수밖에 없냐고 물으신다면은 여전히 저는 트럼프와 그리고 지금 힐러리 그래서 오히려 변수를 어떤 외부 변수에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좀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서 조금 오히려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그냥 어떤 뭐 남들이 얘기하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알고 있고 실적 추정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내가 그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잘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것이 설사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좀 정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피비님은 중소형주로의 매기 확산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중소형주 매기 확산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삼성그룹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난주와 오늘 아침까지의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4분기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삼성그룹주들과 초대형주, 일부 포함된 초대형주들과 지금 중소형주들 간에 이제 줄다리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밀리면서 이쪽 중소형주들이 오늘 중소형주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이 부분들이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이 4분기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올랐던 것은 삼성에서는 아직 어떤 액션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엇이 떡밥을 던져는 것에 대한 단순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삼성에서 만약에 구체화된 어떤 액션, 현실화가 된다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 엘리엇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자기네들만 독보적으로 가는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배틀을 잘게 잡고 지금 이렇게 삼성그룹주들이 밀릴 때 중소형주들이 올라올 때 너무 한쪽에 과도하게 중소형주로만 포트폴리오가 다 차져 있었다면 일부를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고 이쪽 대형주 삼성그룹주들을 포함한 대형주
그룹주에 좀 포트를 담으셨다가 다시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삼성그룹주들이 치고 나갈 때 좀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소형주가 반등을 줬을 때 일부는 삼성그룹주에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또 하염없이 삼성그룹주만 갈 수는 없으니 그렇게 또 다시 또 너무 빠르게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유들이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조금 쉴 때 또 중소형주를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섹터, 삼성그룹주와 중소형주 섹터의 밀당 속에서 좀 기술적인 그런 매매에 대한 그 대비를 미리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니트론텍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에 다시금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공시를 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주당 2주의 배정을 무상증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0% 이상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차량용 관련주들 차량 경량화 그리고 뭐 중국 쪽 배터리 쪽 관련 이슈들 전기차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유니트론텍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맞죠. 네. 호재가 나왔기 당연한 때문에 호재죠. 주가도 지금 강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종목들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은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판이 되고 있는 외산차들의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까지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LNF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향 그런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올해 한국계 배터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인증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안 좋은 뉴스도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보를 선정하신다면 철저하게 중국향 소재 업체들에서만 일단은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전기차 이슈는 글쎄요. 현대차가 전기차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은 이상 아이오닉도 몇 번 하다 말더라고요. 네. 예, 결국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은 국내향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접어두시고 철저하게 중국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요.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드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때문인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미처 깨닫기 전에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3%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한필비님은 네이버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가는 놈이 간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이 하이닉스와 네이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라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많았을 때 사실 그때 밸류를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좀 주춤했고요. 네. 상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 당장 네이버가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와 네이버에 가는 종목이 더 가고 거기에서 실적 베이스까지 충분히 깔아 베이스를 그 뒷받침의 배경이 될 수 있다면 네이버에는 뭐 지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좀 당분간으로 상승폭이 일단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가던 종목이 부러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가던 종목은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와 관련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별주인 유니트론텍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뛰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도 3%대 강세입니다. OCI도 현재 3%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예상 체결 지수로 확인해봤던 포스코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밑에서 올라오네요. 2.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미팜이 5.8% 이상 강세고요. 인트론바이오, 한국토지신탁, CGF레시웨이, 그리고 대화제약 같은 종목들 메디포스트로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제약주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교환 후에도 폭발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죠. 또 애플과의 2차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도 겹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75%까지 삼성전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두산 그룹주들도 부진한데요. 오늘 아침 두산밥켓의 상장 연기 소식이 있었죠. 하반기 기업 공개 대여로 기대가 모아졌던 만큼 오늘 두산 그룹주들 낙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재 6%가량 약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두산 엔진도 주가 살펴보시면 7%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과 두산중공업 등 그룹주 전반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부진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현대차 주가 2%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한 소나타의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 무상 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비용 부담은 물론 국내 소비자와의 차별 논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기대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3%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구조조정 수혜 기대감에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